안녕하세요. 인생권인 박정경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설 연휴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오늘 출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해외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설 연휴를 보내시면서 가족분들과 시간을 보내신 경우도 있을 거고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기사를 보니까 예약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네, 올해는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이 지정이 되면서 사실 내수진작을 기대를 하고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해외여행 증가만 불러일으켰죠. 이번 설 연휴에 인천공항에서 214만 명 정도가 오고 갔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기도 했고요. 설 연휴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 주변 도로라든지 보안 검색대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북새통을 이뤘고 심지어는 거의 놀이공원 수준이다, 이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 게 놀이공원 수준이어서 3시간 4시간이 걸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기도 했어요. 이런 해외여행 물결을 볼 때마다 딱 두 가지 정도가 떠올라요. 첫 번째는 양극화, 그 다음 두 번째는 해외여행의 대중화. 꼭 고소득자만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고소득자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비율이 더 높죠. 그건 확실한데 지금 증가하는 폭은 고소득자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서민층이나 이런 청년층, 이런 경우에도 해외여행이 굉장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득자들의 경우에는 해외여행 가는 게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없겠죠. 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해외여행으로 가신 분도 있을 거고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금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일반 서민층이나 이런 경우에도 해외여행을 가는 게 사실 조금씩 당연해지고 있다라는 대중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보통은 소득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해외여행을 다녀오는데 한 4달, 5달, 6달 이 차근차근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여행을 다녀온다거나 이런 경우도 꽤 많죠. 제가 아시는 분도 거의 통장에 500만 원 있으셨는데 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해외여행을 가신 경우도 있었어요. 주변에서 다 해외여행을 가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해외여행을 가는 문화 자체가 형성이 되면서 해외여행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외를 경험해보고 싶은 어떤 욕심이나 또 욕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보통 인간이라는 게 내가 원래 처해져 있는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벗어나서 생각을 하고 싶은, 약간 현실을 피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욕망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보이는 모습, 뭐 보통 SNS로 대표되는 내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라는 거를 한 번씩 올리고 자랑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쾌감, 어떤 희열,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투자의 경우에는 시기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해외여행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견문을 넓힌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견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견문을 넓히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해외여행을 갈 때 돈이 없음에도 가는 거나 어떤 외부에 과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외국어 능력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내가 견문을 넓히려고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해외에 갔고 해외에 가서 현지인들과 소통을 나눠야겠죠. 이 소통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텍스트로 주고받지는 않을 테니까 당연히 외국어 능력, 가장 기본적인 건 영어 관련 능력이 됩니다. 저는 외국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솔직한 의견을 물어보는 걸 좋아해요. 물론 서로 예의를 갖추면서 얘기도 하지만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외국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간혹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사람들을 볼 때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그 친구가 본국에 돌아가서 여행을 온 한국인들과 대화를 몇 번 시도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도를 했을 때 느낀 점이 뭐였냐면 일단 영어를 잘 못하고요. 그리고 사회와 문화, 국가나 사회에 대한 깊은 이야기, 그러니까 너희 나라는 어떠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실 그 친구는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친구입니다. 근데 영어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현지인들과 어울리는 기회가 있게 되면은 한국인들의 경우에 소통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해요. 실제로 여행에서 얻는 거가 예를 들면 어디에 가봤다, 뭘 먹어봤다, 이런 거에 그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의 어떤 모습이나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기보다는 관광지나 뭐 어떤 먹거리,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한국인들이 많다라고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한국의 청년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년에 2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요. 근데 아직 20대 중후반 정도인데 특별한 어떤 스펙이 있으시거나 아주 큰 돈을 벌고 계신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왜 해외여행을 가시게 되느냐? 이런 걸 여쭤봤더니
물어봤더니 해외에 가 있는 경험이나 가 있는 기분이나 느낌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약간 일탈을 하는 느낌으로 훨씬 행복감을 느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아까 이거 같은 문제인데 1년에 2번이나 해외여행, 특히 미국이나 유럽 내가 한 3-4달 모아서 여행을 가시고 막 이러는데 영어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미국하고 유럽에서 자유롭게 왕래를 하고 여행을 이렇게 자주 가서 하는 게 이제 가능하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 친구의 대답은 결국엔 그거였어요. 관광지 위주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장소 거기에 가면 실제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떤 장소에 가면은 한국어가 많이 들리고 그래서 해외여행을 할 때 한국어로 어떤 소통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별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기본적인 외국어는 하겠지만 해외여행을 가지만 사실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장소를 선택해서 간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맛집,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곳 이런 곳을 좀 간다기보다는 인터넷 검색 같은 걸 했을 때 한국인들이 어딜 갔다 왔다 이런 걸 보고서 가기 때문에 관광 장소나 이런 것도 거의 획일화돼 있고 거의 비슷비슷한 데를 다닌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들을 알아본대요. 보통 패션만 봐도 한국인이라는 걸 알아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걸 이미 너무 알고 있어서 이제는 잘 접근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물론 이거는 소수 사람들의 의견일 수 있어요. 제 지인들의 이야기 국한돼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은 맞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인들의 여행 패턴이나 여행 방식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견문을 넓히는 방식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일탈과 아니면 휴식 내가 장소에 가봤다라는 것 자체, 뭘 먹어봤다라는 것 자체에 되게 행복함과 즐거움을 느끼는 방식인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면서 여행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여행이 의미가 있으려면 나랑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영어가 안 돼서 제대로 된 대화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해외여행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해외여행을 가는 거를 청년 때 가보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해외여행을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해외 체류를 하는 거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해외여행을 갈 거라면은 실제적으로 20대 때 어떤 성장이나 견문 확대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은 기본적인 영어 능력은 갖추고 가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단순한 여행보다는 체류를 목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최소한 6개월 이상 어학연수도 좋고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가는 외국이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외여행이나 해외 체류를 잘 한다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문화적 다양성을 익히면서 훨씬 더 이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포용력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시야가 넓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해외에서의 관점, 특히 외국인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메타인지나 자기 객관화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금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외국인들이 가는 장소에 가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교류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을 선택하면서 견문을 충분히 넓힐 수 있고 물론 이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20대 중반인 친구들, 집이 부유하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일주일 정도 다녀오는 건데 일주일을 가지고 그 친구의 삶에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냥 휴식이나 단순 탐방 정도 수준에 불과할 뿐이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해외여행 찬성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저는 해외여행이나 해외 체류 그 자체보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시각을 항상 세계의 관점이나 다른 나라로 넓히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거의 계기가 되거나 이거의 단초가 되는 게 해외여행이나 해외 체류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외여행이나 해외 체류를 반드시 꼭 해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해외랑 소통하고 교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시각을 항상 세계로 넓히는 작업에는 기본적으로 컨텐츠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컨텐츠를 보고 있느냐, 독서를 하고 있느냐, 해외 관련 자료들을 보고 있느냐, 또 다른 관점에서도 해외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과정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고 값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는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어떤 견문을 넓히고 성장의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많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 있죠. 10대 때 해외여행을 안 해보면은 후회한다. 나이가 들어서 가는 것과 다르다. 사실 이 나이가 들어서 가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는 뻔한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해외를 경험할수록 내가 배우거나 흡수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목표로 해서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먼저 이 내 사고의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하면서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여행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한국이 가끔 섬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실제로도 약간 섬에 가깝죠. 이 북한하고 경계를 맞닿고 있는데 북한을 통해서 육로로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섬에 가까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의 물정이나 외국어나 이런 부분에 되게 약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세상의 범위를 넓히는 작업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반드시 해외에 또 가서 하느냐 아니냐는 차이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어떤 정신적 고민이나 현실적 문제가 시야가 좁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시야를 넓히는 작업에 있어서 기본적인 노력을 덧붙일 생각을 한다면 해외 체류나 해외 여행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사실 탐방 목적이나 그냥 어디 뭐 쉬러 간다 이런 정도면 사실 이걸 견문을 넓혔다,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세상의 지평을 넓히면 근심과 걱정이 해소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한 해외여행도 좋기는 하지만 자신의 지평을 넓히는 작업에 이제 20대 때는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해요. 해외여행을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과 소통을 하고 또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나 몰랐던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되게 의미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광지나 호텔만 왔다 갔다 하는 여행의 경우에는 휴식 목적으로는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배운다는 목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없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어 능력은 기본이고 조금 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한 후에 가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유도를 해본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여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관광지와 여러 가지 맛집을 돌아다니는 여행에서 더 의미 있는 여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